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국민청원 캠페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7% 도달했고요. 반감기 시점에서 똑같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발 일 좀 시키자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캠페인에 도달하는 그 부분을 보고 분명 국회의원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결집력이 잘 되어져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면 그만큼 우리의 파워도 세진다는 걸 한 번은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발 총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계속 1억 구간대에서 계속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주춤 이 보여주는 요 시점 구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견뎌내야 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크지 않는 이런 주춤한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에 따른 변동성 추이의 흐름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수익률 추이 곡선에서도 자, 우리가 2024년도 때 반감기, 2020년도 그리고 16년도 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평균 추이에 따른 부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분기로 본다라고 해도 16년도 수익률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년도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24년도 때도 아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분기로 보았을 땐 그렇고 그 다음에 월간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4월 달에 소폭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과거 대비에 있는 4월달 구간은 그렇게까지 많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루나 사태 빼놓고서는 거의 소폭 마감을 해주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럼 4월달 심표 찍으면 5월달 동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조정폭이 4월, 5월, 6월 요 구간대에서는 조정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4월달 스타트가 좋았던 때는 여전히 5월달도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주춤했던 때도 조정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왔던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적인 구간에서 21년도 때가 이제 한 번은 찍히긴 하지만 이게 뭐 여러 번 찍혔던 때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4월, 5월, 6월은 이제 22년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감기 이후 때를 움직임의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요, 여전히 축적하는 기간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트 비용, 채굴 비용을 아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채굴 비용에 따른 추이에서도 여전히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그만큼 채굴 회사 쪽에 있는 물량까지도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채굴 물량에 있는 추이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좀 덜할 것이고 전환 시기에 따른 약간 주춤거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물량을 뺏기는 것보다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자, 역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폭락했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되게 웃기죠.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반감기 때 물량을 던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장단기 보유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전환 시점이 이 터닝 포인트가 여전히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분명 고점에 거의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여전히 초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리고 또 반감기 이후 1.5년 동안은 믿을 수 없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견뎌내셔야 믿을 수 없는 성적표도 내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100% 확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 지금의 시황과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답은 나와져 있죠. ETF가 열렸고 기관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고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채굴회사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 쪽에 따른 움직임도 되게 심상치 않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이제 실험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폴리곤 랩스와 아스타가 소니뱅크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협업적 관계 부분에 따른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들이라는 걸 내놨죠. 그래서 이 비들로 인해서 이자와 이제 토큰 부분을 지급을 해서 이런 쪽의 펀드를 자산화 토큰 펀드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초기 참여자가 이제 비트코, 코인베이스, 파이어블록스 등등 보여지게 되고요.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 AP도 이제 5곳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 AP라는 건 운용사의 현금을 납입하고 증권을 받은 뒤에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5곳까지 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판매에 우리는 진심이다. 더 많이 팔아 제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적 동향을 보았을 때 과연 반감기 이후에도 뭐 잠깐 주춤을 할 수 있어도 이 주춤에 있는 부분은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 추이는요. 이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에테나 랩스, 스테이블 코인들도 요즘 이제 대거 이제 조만간에 요 시즌 임박할 때쯤에 이제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런 에테나 랩스 같은 애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산의 위험성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담아버리는 유형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계속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여전히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더리움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까지 심사 기간 내 이더리움 ETF 통화될 가능성이 50%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최종 승인을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소송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FTX 자상 정리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솔라나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라나는 솔라나에 있는 밈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량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 다음 이더 다음에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더가 다 해줄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머지 솔라나나 아발란체 안에서도 이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좋은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그 파이도 다 이더리움이 가져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솔라나도 어떻게 해서든 이 구간에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C 애들이나 기관들도 수익성을 좀 재미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솔라나를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시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겠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솔라나도 여전히 시즌용은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둔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기록 부분의 76%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거래 실패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여전히 불안정성 측면을 많이 강조가 되면서 솔라나 조정도 좀 한때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판테라 캐피털 쪽에서도 여전히 솔라나에 따른 그런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운용사 캐피탈 쪽에서도 여전히 파이낸스, 에이보, 스택스 같은 소형주 투콘에서 성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좀 생각이 있는 이제 캐피탈 쪽도 분명히 솔라나에 있는 물량이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라나 지금의 좀 낙폭은 나중에 시중용 되면 한 번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는 있겠더라도 그래도 관심은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4월 20일 구간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반감기 부분의 시점에서도 도달을 하지만 도지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도지데이에 따른 입막 부분으로 이제 움직임성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도 420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남겨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비슷한 도지데이에 맞춰가지고 도지 코인 20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민코인 하나 또 탄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몇 주 만에 $10,000 이상 모금이 되었던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제 도지 부분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래들도 요즘 도지코인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기타 유튜버 분들도 요즘 민코인 좀 괜찮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도 아마 이 도지에 있는 가격 추이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반감기 전 때마다 도지코인이 좀 움직였던 추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패턴은 아무래도 선물 거래 부분이 오픈이 좀 추가적으로 됐던 영향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청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